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예고했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됨으로써 남북관계 위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인데 미국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인 연락사무소 청사는 폭발 후 3, 4초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사흘 만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으로 같은 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총 97억 8천만 원을 들여 개보수해 만든 것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조치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가 다시 위기 국면에 놓이게 됐다면서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아주 분명한 태도의 입장을 표시한 거죠. 4.27 판문점 선언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 북한의 대남 전략이 확실하게 그들의 표현하면 이제 대적 관계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일종의 도발이다. 이건 뭐 명백한 도발이죠.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 최고 지도부의 다급함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재 장기화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생긴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민심의 여러 가지 불안정 요인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일 수 있고,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김여정 혹은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갖고 있는 불만 내지는 남측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격화된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미한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압박을 해서 한미 이간을 시킴으로 인해서 미국이 대북 압박의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 한국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감을 미국에게 불어넣는다는 거죠. 북한의 이 같은 폭파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동맹인 한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며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남북 관계가 더 긴장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한국,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를 확실히 분석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웃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일관되게 희망해왔다며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긴장 사태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데는 대규모 피해가 따르는 고위력 핵무기보다 저위력 핵무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상당한 위협이어서 복합 감시망을 이용한 실시간 감시가 필요하다며 북한 핵에 대한 한국의 현실 인식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를 주제로 한 저서 핵혁명의 신화를 출간한 미국 조지타운대 국제안보연구소의 키얼 리버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핵을 억제하는 데는 저위력 핵무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이 평양을 파괴해 수백만 명을 죽게 하는 고위력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핵시설과 같은 목표만 골라서 타격할 수 있는 작은 핵무기는 실제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핵갈등을 고조시키기를 망설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Again, it may be more credible for the United States to threaten to do something less destructive rather than more destructive. If the Kim regime understands that the only response is to destroy Pyongyang and kill millions of people and have nuclear radiation float over South Korea and Japan, North Korea may believe that it can escalate without suffering retaliation. 리버 교수는 미국 국방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한 북한의 핵 관련 시설 5개에 대한 모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명피해와 4단계의 방사능 낙진 피해도를 도출했습니다. 먼저 전통적 고위력 핵무기인 W-88 핵탄두 10기가 사용된 경우 방사능 낙진이 평양 이남과 한국 남서부 일부 지방을 제외한 전 지역 그리고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고 한반도에서만 최대 30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리버 교수는 밝혔습니다. 반면 20기의 B-61 저위력 핵무기를 같은 목표에 사용할 경우 목표 지역 주변에서만 낮은 수준의 낙진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00명 미만으로 재래식 작전 수준의 인명피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버 교수는 또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TEL도 상당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발사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찾아내는 능력이 핵 억지력의 핵심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The revolution in remote sensing and the use of satellites and UAV capabilities, radar satellites, those kinds of capabilities are increasingly important for understanding nuclear strategy and nuclear scenarios on the Korean Peninsula. 리버 교수는 북한이 핵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한다고 해도 한국 역시 도발로 인한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한국의 현실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은 반드시 북한에 재래식 혹은 핵보복 공격을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방사능 낙진과 북한군의 반격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도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대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전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감찰관실은 최근 공개한 2019 회계연도 재정보고서에서 북한이 무기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기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었던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기초로 한 국가 안보 전략을 채택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면서도 탄도미사일 역량과 핵무기 프로그램 구축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군축협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북한이 20개에서 3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무기를 활발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본토를 방어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대응 요격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미국의 지상 배치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지스 어쇼 도입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15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대비 차원에서 이지스 어시오 배치를 추진해왔지만 미사일 발사 후 추진체 분리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등 기술적 문제가 발견돼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북한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과 배치 시기,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지스 어시오 도입이 중단되면서 안보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며 정부에 설명을 요구했고 정부 내에서도 일본의 미사일 방위 구상이 근본부터 뒤집히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수차례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에 낙하한 이후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추진됐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SM-3 등으로 구성된 미사일 방어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